자, 그래서 이제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은 펀드의 이 구성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기다란 막대표를 보시면은 이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힐드 채권에 45%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이제 저희가 채권 혼합형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을 60% 이상 담아야 돼서 나머지 15%는 이제 국내 채권, 뭐 국채나 아니면 우량 회사채로 15%를 채우게 되고요. 공모형 펀드이기 때문에 공모형 펀드라 하면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펀드를 말합니다. 근데 이 공모형 펀드는 항상 이제 환매가 있을 수 있어서 현금성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주에 대한 부분이 한 10% 정도. 근데 이 10%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당일에 대부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10%보다 훨씬 안 되는 비중이 이 공모주 펀드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 남아있는 비중도 저희가 이 의무부여 확약을 걸어서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이제 이 펀드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이 공모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저희 그 KCJ 주식운영본부에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이 다음 주에 상장 예정인 다음 주에 상장 예정이 아니죠. 다음 주에 이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이 공모주 기업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팀 회의를 통해서 이 회사는 저희가 청약에 참여하면 좋겠다. 확약은 어느 정도 걸면 좋겠다. 아니면 이 회사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상장을 하는 것 같으니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라기보단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KCJ 자산운용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일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기업 미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온 그런 자산운용사이고요. 그런 점을 저희가 비상장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을 하여서 이제 저희가 그런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이 청약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량을 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상장 당일에는 이제 매도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런 운용 전략 원칙으로 이제 삼고요. 이제 의무부여 확약을 걸어서 한 달 혹은 세 달 이렇게 매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의무부여 확약이 끝나는 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당일에 가격 변동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300%까지 굉장히 높게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장 당일에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KCJ 자산운용에 이런 공모주 펀드가 사실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모 형태로 있었었고요. 그, 저희 KCJ 자산운용의 이 사모 형태의 이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펀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비중을 굉장히 적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랑 좀 섞여 있는 그런 펀드이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펀드가 누적으로 50%가 올랐는데, 이 중에는 물론 저희가 유통주식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도 있지만, 공모주 이제 투자에 참여해서 얻은 수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 투자에서만 얻은 수익을 저희가 반란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3년 동안 24%를 기여를 하였고요. 연평균 8% 정도씩 이 펀드 수익률에 이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이 공모주 이 청약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익을 달성했던 그 비율이 95%로 굉장히 높은 그 성과를 냈던 것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한 80%가 이 공모주 참여해서 수익을 냈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얻었던 그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종목별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장 평균을 상당히 크게 상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연도별로 그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나눠 놓은 건데요. 이 중에는 이제 저희가 수혜 측을 좀 선별적으로 잘 참여를 했다라는, 이 청약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좀 잘 참여를 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청약을 진행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저 회사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독립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아닌데 저 회사 좋은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이제 청약권에 참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그 상당히 이 배정 수량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펀드 성과에 기여를 했던 부분들이 그런 그 이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아까 이 펀드의 구성 부분에서 하이힐드 채권이 45%, 그다음에 일반 채권이 15%, 이렇게 해서 총 채권이 60%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운용 전략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KCJ 자산운용의 채권 운용팀에서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전달을 받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용 등급이 뭐 더블 A나 이제 싱글 A 같은 그런 등급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이 신용 리스크 관리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기를 굉장히 짧은 그런 채권들을 그런 하이힐드 채권들을 편입을 함으로써 그러한 리스크를 이제 사전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기반으로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하시고 그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시를 좀 몇 가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한진 그 AJ 네트워크스는 이제 아, AJ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뭐 두산 계열의 그룹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DB캐피탈, 뭐 상상이증권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그런 채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힐드 채권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된 채권들은 저희도 이제 특히 좀 최근에는 그 리스크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업이나 부동산 관련된 채권들은 이제 저희가 투자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이런 일반 기업들이 이제 발행하는 이런 하이힐드 채권을 선별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굉장히 그 큰 중요한, 이제 그 변화 중에 하나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우선 배정 비율이 코스피에서 5%, 코스닥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코스닥에서의 이 10% 우선 배정 비율이 작년까지는 원래는 5%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10%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쭉 5%였던 게 아니라 2020년까지는 원래 10%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21년 1월 1일부터 5%로 낮아졌다가 올해부터 다시 10%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좀 업계 자료를 좀 구해가지고서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수익률,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수익률이 전후로 평균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졌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펀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꼽아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보시면은 여기 땡땡 하이힐드 공모주 1호라고 돼 있는 펀드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이제 뭐 사모펀드이고요. 이제 그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시면 이제 딱 한 6개월 조금 넘게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설정일이 있고 만기일 돼서 끝나는 그 날이 있어요. 만기일이 보시면은 21년 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1년 1월 1일부터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우선 배정 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20년 6월부터 21년 1월까지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우선 배정 비율 10%를 적용을 받았던 펀드인 거죠. 그런데 이 펀드가 이제 설정 이후 이제 이 7개월 동안 운영이 되었던 수익률을 보시면은 13%고 그걸 연환선으로 했을 때 20%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그대로 운용을 했었던 동일하게 운용을 했었던 똑같은 매니저가 이제 그 다음에 땡땡 하이힐드 공모주 2호 A라고 돼 있는 펀드를 보시면은 21년 1월 27일에 만들어졌고 22년 2월까지 1년 남짓 이렇게 운용이 되었던 펀드예요. 그런데 이 펀드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우선 배정 비율이 딱 5%로 낮아지는 그 구간에 딱 있는 그런 펀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매니저가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선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우선 배정 비율이 다시 10%로 높아지는 것이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수익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이 우선 배정 비율이 확대가 이제 적용이 되었고, 아, 이제 그 과거에 좀 더 유리했던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좀 더 유리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수익률이 이제 미래 수익률을 항상 보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제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부분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가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그 2024년도 공모주 투자 환경에 대해서 저희 KCJ 자산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희가 크게 한 세 개 정도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이제 중소형, 성장산업, 강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중소형이라고 하면 이 공모주 시장이 항상 저희가 이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좋은 그런 회사들만 상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성장하는 회사들이 다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회사들이면은 그러면 저희가 이런 수혜 측에 이런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 중소형 기업들, 중소형 공모주들 보통은 이제 공모 규모가 한 3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저희가 중소형이라고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거래가 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런 수급 측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상장하는 기업들이 좋던 나쁘던 이런 중소형 공모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투자 기회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장 산업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AI나 우주 산업, 로봇 산업,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엔젤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또 상장 당일에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또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올해도 상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강소기업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적어 놓았는데요. 이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상장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한 거의 연말쯤 돼가지고서 어 이제 이 기술 특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했던 회사가 있어요. 기술 특례가 뭐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고자 할 때 그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상장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근데 그때 거래소가 이제 평가를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본금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뭐 몇 년 동안 이익을 꾸준히 창출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데 그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술력은 정말 혁신적이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서 투자를 받고자 하는, 상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상장 요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적인 그런 실적을 가지고서 이 상장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평가만을 진행을 해가지고서 상장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이 기술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상장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뭐 이 청약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정도 우리가 매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매출을 이제 올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모주 시장이 한때 이렇게 좀 크게 얼어붙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후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 제도를 이제 손을 보면서 이,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평가를 할 때, 원래는 두 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개 기관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장의 문은 더 넓어지고 대신에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검증은 더 꼼꼼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올해
이 공모주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출시 예정인 공모주 펀드까지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담당 운용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기재를 해놨는데, 제가 주식 부분, 공모주 부분 쪽 이제 맡아서 운용을 하게 되고, 저희 채권 운용팀에서 이제 이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아까 이제 15%에 해당하는 일반 채권 부분 맡아가지고서 운용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